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발생하는 많은 다양한 수많은 부속 서류 중에 하나인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수출 영세율과 관련된 수출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K1의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만날 수 있는 수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있는데, 이 4가지 서식 중에 자격 시험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수출 실적 명세서를 함께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는요, 작성하는 방법만, 요령만 제대로 익힌다면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는 사업자가 국내 물품 등을 해외로 직수출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신고 서식입니다. 영세 매출이 아니고요, 내국 신용장 거래가 아니라 직수출하게 될 때 작성되는 서류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하단에 관련된 작성 방법은 정리를 해뒀습니다. 필요하면 참고로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나저나 제 목소리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몸살을 한번 된통당하고 난 뒤에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양식이 이렇고요.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 번호에서부터 출발해서 선적일, 통화코드, 환율, 기타 등등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참고로 하나 기억해 두실 건,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수출 신고 번호는 필수이자 중요한 입력 사항입니다. 바로 이 수출 신고 번호는 국세청에서 세관의 수출 대금이나 환율 등의 자료 확인하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자료 입력할 때 신고 번호에 오류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자격시험에 함정으로 주어지거나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은, 입력할 때 유의사항은 크게 3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조심하시면, 이 3가지 함정에만 쏙 빠지지 않는다면 자격시험에서 틀리거나 감점될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할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환율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씁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수출의, 즉 수출거래 수익인식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선적일이죠.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냐, 어떤 상황일 때가 문제냐면, 선적일보다 환전일이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선적 날짜보다 돈을 미리 받아서 환전하는 경우, 환전일이 더 빠른 경우는 이 환전일의 환율을 수익인식 기준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요. 일반적으로는 선적일이다. 그러나 선적일보다 환전일이 더 빠를 때는 환전일에 환율을 적용한다라는 건 꼭 데리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편적인 환율은요, 달러 금액을 쓰기 때문에 1달러당 환율을 적용을 하죠. 시험에 엔화가 나왔을 때는 엔화는 100엔당 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엔화가 나왔을 때는 1엔당 금액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 수출 신고 번호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국외 제공 용역이 있습니다. 국외 제공 용역은 수출 신고 번호가 없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신고 번호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수출 실적 명세서에 하단 신고 번호를 넣는 부분이 아니라 상단에 보면 기타 영세율란이 따로 있는데요. 저희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조회 기간인 과세 기간을 입력하고 나면 이 자리에 기타 영세율이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자, 기본적인 유의사항 3가지는 꼭 데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예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수출 실적 명세서 대표적인 저희 아이캔 전산 세무 2급 교재의 예제 문제입니다. 4건 나오고요. 3일전자의 1기 확정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국이 미국입니다. 자, 신고번호 예쁘게 나와 있고요. 선적일 있고 환전일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선적일과 환전일 4월 10일, 4월 13일이니까 첫 번째 미국 거래는 선적일이 더 빠릅니다. 따라서 적용 환율이 선적시 환율이 있고 환전시 환율이 있을 때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언제 환율을 선적시 환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수출액은 보시다시피 3만 달러 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내용 확인하셨다면 수출액까지 기본 내용 확인하셨다면 실적 명세서 직접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일의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상단 부가가치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열어주겠습니다. 조회기간 과세기간이죠. 1기 확정 작업이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로 검색을 해주시고 첫 번째 미국과의 거래, 미국과의 거래 신고번호 작성하겠습니다. 13041200445892X이죠. 자, 수출 신고번호 작성하고 나니까 날짜를 작성해라. 선적일 넣으라고 나옵니다. 2024년 4월 10일이죠. 통화코드는 F2번 누르면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문제에 나오는 미국 검색하겠습니다. USD 달러다 환율이 얼마이냐? 환율은 선적일 환율을 넣을 수도 있고 환전일 환율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적일 환율 1,100원이었습니다. 외화 금액은 몇 달러였어요? 3만 달러. 그러면 원화 금액이 3,300만원. 짜잔 하고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실제적으로는 거래처 코드 작성을 하시지만 저희 자격시험에는 생략을 합니다. 자, 라인 바꿔서 첫 번째 미국과의 거래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일본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본 나왔습니다. 일본 수출 신고번호 있고요. 선적일 환전일 비교하니까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환율 보시면 선적일의 환율이 100엔당 950원이고 환전시 적용 환율은 100엔당 1000원입니다.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 환율 쓰시는데 분명히 저희 두 번째 함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엔화는 100엔당 금액으로 나오니까 1엔당 금액으로 환산하셔야 된다. 100엔당 950원이면 1엔당 금액은 얼마가 9.5원이 되겠죠. 요거만 좀 조심하신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엔당 금액, 엔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자,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신고 번호 갑니다. 수출 신고 번호가 130-510-011-460X입니다. 제가 또 뒤에 영어를 안 쳐가지고 한글로 X. 선적일자가 언제냐? 2024년 5월 1일이고요. 통화코드는 F2번에서 1번 검색합니다. 환율 금액이 100엔당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1엔당 금액 환산해서 9.5원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외화 금액은 10만원이죠. 그러면 95만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거래 만나보겠습니다. 또 미국 또 나와 있네요. 미국 거래이고 선적일이 5월 25일인데 환전일이 5월 20일이라고요. 이건 첫 번째 함정에 해당합니다. 선적일보다 누가 더 빠르다? 환전일이 더 빠르다. 이 경우는 환전일인 5월 20일의 환율 적용해서 1달러당 금액이 1,300원입니다. 외화 금액은 보다시피 15,000달러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는 거, 시험 칠 때 잠깐 멍 하는 순간 자격증과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일단 환전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환율은 환전일 환율을 쓰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료 입력할 때 선적일인데요. 여기서 선적일 입력할 때 환전일이 더 빠르니까 환전일 쓰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환전이 아니 선적일은 원래 날짜인 5월 25일을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환율만 환전일 환율 적용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래 신고 번호가 13064 25 147041의 X.
선적일자가 있고 환전일이 있을 때 선적일보다 환전일이 더 빨라서 환율은 환전일을 쓴다 하더라도 선적일자는 원래 날짜인 5월 25일로 갑니다. 통화코드 F2번에 미국 환율이 얼마냐? 1달러당 1,300원이야. 외화 금액은 얼마의 금액이? 기억 안 난다. 죄송합니다. 진짜 기억 안 나는데 외화 금액이 15,000달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15,000달러. 그러면 1950만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거래 확인해 보실까요? 독일과의 거래인데 얘기 드린 대로 수출 신고 번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신고 번호인데 얘가 없으면 작성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겠죠? 저 지금 엔터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신고 번호 없는 상태에선 입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 번호가 없는 건 상단,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입력하셔야 되고요. 건수 1건. 그리고 외화 금액이 얼마냐? 외화 금액이 10,000달러인가요? 마지막 독일 거래 외화 금액이 10,000달러고요. 이 거래에 대한 선적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대한 선적시 기준환율 1,250원을 적용하셔서 그 금액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0,000달러에 1,250원 적용하면 1,250만원으로 들어가겠죠.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예제 살펴보셨는데 크게 함정이 유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적일 기준에서 환율 적용하지만 선적일보다 환전일이 더 빠를 때는 환율은 환전일 환율을 써야 된다. 두 번째, 엔화가 문제 나왔을 때는 1엔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작성하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수출 신고 번호가 없을 땐 상단,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입력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자료 살펴보시고 실습도 해보시고요. 추가적인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대환영입니다.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다음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